저희 교장 선생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그 앞에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가장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외대부고에서 지금 교사만 올해 몇 년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개교할 때부터 와서 저희 학교 19년 동안 지금 학교에 있고요. 저는 처음에 교사를 시작한 거는 98년도에 한영외고에서 98년도에 처음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동네를 오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동네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서울대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서울대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헌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인헌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의 개교 때 이 학교도 들어왔죠. 전 지금 원래 방배동사를 썼었는데 파락군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처음 개교를 했다고 하는데 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학교가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위에서 유일한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네,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졸업하고 처음 온 거죠. 이쪽으로 서울대에 일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오면서 오늘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헌 중학교에 이게 공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인헌중학교가 어디 있었지? 나 다닐 때 인헌중학교가 없었는데 보니까 봉천중학교가 인헌중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봉천중학교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일단 동 이름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봉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처음에 저는 이렇게 작은 무대는 익숙치 않습니다. 원래 거의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설명할 때는 한 2,500명 그리고 설명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작게 하니까 너무 질문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학생들 위주로 질문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뒤쪽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적으로 그 도움을 어디서 많이 받으시냐면 학원업자들한테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학원분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학원분들한테 많이 받으시는데 참 잘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왜곡된 정보보다는 제대로 된 정보가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갈등이 많잖아요. 저도 집에 애가 셋이에요. 나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하나는 대학을 가고 이제 둘이 있는데 키우면서 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이쁜데 집에 가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애들이 학교에서 밝고 명랑하게 있어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이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원래 못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조금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반성을 해보긴 합니다. 제가 조금 잘 나온 사진이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아까 있는데 5학년이 왔다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수준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됩니다. 우리 앞에 있던 중학생들 같은데 중학생들도 공부하라고 하면 정말 제일 싫은 말이잖아요. 그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좀 해라! 공부해! 진짜 싫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공부 좀 할래? 라는 말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왜곡된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번역해서 지금 공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 영어에서 스터디고 스터디보다 먼저 가면 라틴어에 스투디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튜디라는 단어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스페인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저 약간 팩입니다. 라틴어에서 스튜디라는 어원 자체가 공부하다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스터디라는 단어에 원래는 공부하다는 뜻이 없어요. 원래는 뜻이 열정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재밌어 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 재밌어 하는 거에 보면 어때요? 수학이 재밌지? 영어가 재밌지? 재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재미없으셨잖아요. 재미없다니까.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재미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재밌어 하는 거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게 남의 눈총이 좀 있는 거죠. 그게 눈총이 있어요. 그냥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한번 제가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자율성,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여기서 찾아봤어요. 무한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애는 뛰는 애가 있고 자전거 타는 애 있고 엄마 덕에 차를 타는 애가 있어요. 다 어떻게 하냐면 한 길을 해놓고 이 길을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타고 간 애가 이기겠죠. 얘가 이길 거예요. 그쵸? 얘는 정말 무슨 죄가 있어요. 집에 차도 없고 스케이트 자전거밖에 없는데 정말 괴롭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진짜로 이 길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거에 먼저 생각을 좀 가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외대부고에 있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자사고가 되면서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도 들어오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초창기 때 저희 학교가 1기부터 6기까지, 지금 9기가 들어왔는데 6기까지는 그런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게 없었고 외고 애들만 들어올 때예요. 그 당시 외고였습니다. 외고일 때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담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희 반 35명인데 35명이 전국 0.4% 안에 듭니다. 전원반 1%도 아니고 0.4%. 하지만 학교에서는 35등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애들이 멘탈이 깨져요. 35등, 34등, 33등은 전국 0.4% 안에 들지만 멘탈이 깨져요. 왜?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집에서 압박을 받는 거야. 너는 학교에서 등수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황당하잖아요. 전국 0.4% 안에 드는 애한테 아니 학교에서 등수가 이렇게 안 돼요. 엄마가 쪼그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 외대부고에서 수능 만점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6명 나올 적이 있었어요. 6명이 나왔었는데 수능 만점이 그거 아십니까? 수능 만점자 6명 다 학교 등급이 5등급 대예요. 5등급, 6등급 대 애들이 만점을 받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눈물을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등수가 안 좋으니까. 어이없지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했던 요거 볼게요. 부모의 자율성일까요? 난 너를 위해서 오직 공부, 논술하고 태권도하고 피아노하고 미술하고 조기영어 수학과의 영재 다 널 위한 거야. 엄마가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해. 너 보내려고. 진짜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저랑 맨날 싸우는 게 이거였어요. 학원 여기가 좋다더라. 아니 나한테 왜 안 물어봐? 아니 좋대. 걔를 위한 거야. 아이한테는 안 물어봐요. 근데 애는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게 싫기 때문에 엄마가 좋지? 그럼 네 가요. 애 얼굴 표정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줄자로 아이의 능력을 재고 있을 때 아이는 줄자로 잴 수 없는 저울에 올라가서 재야지만 능력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줄자로는 안 나오는 애가 있다고요. 너무 달라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는 외대 부고에도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불쌍해요. 정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그래도 친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상위권 애들이랑 안 친해요. 안 친한 건 아니지만 별로 신경 안 써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밑에 5명만, 우리 반에 밑에 5명, 꼴찌 5명을 학교를 잘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라고 해서 막 해줘요. 그래서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일까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제가 설명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반 남자 꼴찌하고 여자 꼴찌가 있었어요.
남자 꼴찌, 여자 꼴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냐? 남자 꼴찌는 진짜 꼴찌예요. 여자 꼴찌는 진짜 꼴찌 바로 위에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보통 뒤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돼야 여자 꼴찌가 됩니다. 남자애들이 알아서 좀 깔아주는 게 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 남학생 여기 있고, 미안해요, 여학생 있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남자는 아직 사람이 안 돼서 들어와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할 때 보면, 남자는 다 이래요. 여자애들은 정말 또박또박 얘기해요. 내신도 엄청 잘 챙겨요.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수행 못했네? 안 되지 뭐 이래요. 근데요,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일단은 머리부터 깎습니다. 빡빡 깎고, 나는 최고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산다. 엉덩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여자애들이 가져가지만 정시는 남자애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뒷심이, 이거는 남녀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뒷심은 남자애들이 좋다라는 게 저희 평가. 그래서 저희는 선발할 적에 선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줄자하고 무게를 갖다 대고 재서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뭐가 공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들어오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학교예요. 저희가 그래서 남자애들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느슨하게 남자애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정책을 피지만 그 틈까지 여자애들이 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65%가 여자, 35%가 남자입니다. 네. 그럼 좀 여자 기숙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직업의 선택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직업, 돈, 사회적 지위. 애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이걸 설문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 1학년한테 올 때마다 설문을 해요. 직업이 뭐가 좋으니? 그러면 애들이 결국에 직업, 돈,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뇌를 당한 것 같아. 의사가 좋은 줄 알아요. 의사가 좋죠. 진짜 근데 의사가 좋은가요? 손 떨리는 사람은 의사 못하잖아요. 그리고 피를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적성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안 좋아하는 거야. 부모님이 안 좋아해서 애가 말을 함부로 못해요. 괜히 말하면 저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누구의 선택이냐? 엄마의 선택이 아닐까? 부모의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는 마음을 내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쉽지 않죠. 얘는 어디 학교 갔고 쟤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애는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애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예요. 들어가면 글자 모르면 애를 잡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애를 잡아요. 두 번째, 더하기 빼기 못하면 잡아요. 구구단 못하면 잡아요. 근데 설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게 가장 필요하답니다.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 내가 해줄게. 그거를 가르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더하기 빼기가 더 중요한 거야. 애는 싫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밑 닦아주는 게 싫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르쳐주진 않아. 내가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너무 대신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강요를 심하게 하죠. 외국도 이래요. 하지 좋았어요. 그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죠? 아무리 장난감 쪽이라도 저건 애들이 큰일 날 일이죠.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한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 50대 한 중반 정도 된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러한 로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과거의 스타일이었죠? 보셨나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국에 성장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거를 정말
정말로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라고 해서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이죠. 학력고사 시절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돼. 지금처럼 뭐 능력이 있고, 그래도 지금은 고등학교도 여러 개, 우리 때는 고등학교가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8학번이 공부 잘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렇고 그랬던 거지. 외고도 없던 시절입니다. 외고가 1984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실적으로는 1984년에 있었던 그 80년대에 있던 외고는 학교가 그냥 인가를 못 받은 학교였고, 90년대 초반 중반 넘어갔을 때 이제부터 외고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우리 외대부고 1학년들한테 질문했는데 대답이, 외대부고 학생들은 정말로 트레이닝이 잘 되고 굉장히 외부의 기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제가 봤을 때, 그쵸? 정부에서 물어보면 아니죠.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적부터 보면 진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선행학습도 엄청 많이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들였다는 게 막 느껴져요. 뭐 시키면 첫째, 둘째, 셋째, 서론, 본론, 결론 장난 아니에요. 뭐 애들이 인간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설문을 할 때는 제가 들어가는 반만, 그래서 이거 면접 아니고 진정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딱 올렸더니만 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생각보다 많아요. 뭐가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황당해요. 이렇게 만약에 입학할 때 얘기했으면 떨어졌어요. 그죠? 두 번째, 원래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외대부에 입학하니 잘 모르겠다. 왠지 아십니까? 딱 들었더니만 얘는 의사 되겠다고 하죠. 얘는 판사 되겠다고 하죠. 엄마도 쟤처럼 같이 학원 다니면 의사가 될 수 있어? 판사가 될 수 있어. 언어학자가 되니까 너 미쳤어? 굶어 죽을 일 있어? 저 사회학 하겠다니까 미쳤어? 역사 하겠다니 얘가 오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역사를 하고, 그냥 또 말은 잘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닥쳐. 애가 말은 잘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봤으니까 알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그럴 것이냐, 진짜 그럴 것이냐. 저는 특히나 그 외대부 같은 학교에 들어온 그 부모님들한테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얘는 진짜 언어학자가 된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안 돼도 교수는 될 것이다. 근데 왜 애를 그렇게 달달 뽑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흥미있는 전공 관련 직장에 취업하고, 또는 전문 과외 선생님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 학원 강사가 인기를 엄청 끌고 본인이 과외를 받아보니까 저렇게 편하게 많은 돈을 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제일 우울하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내가 잘못 애들을 가르치고 있나 보다. 세상이 애들을 왜곡되게 만든다. 안타까운 선택이죠. 지금 제가 적으면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고시생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IT CEO가 될 수 있었던 고시 알바, 소설가가 될 수 있던 고시생. 보시면 세계적인 공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의대 지망생. 이런 식이에요. 왜? 애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라는 걸 따라가다 보면 진짜 적성, 흥미와 상관없이 왜곡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진로가 진짜 고민이에요. 진로 고민이, 지금 애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대답 잘 못할 거예요. 그 진로 고민이 고등학교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48.6%가 계속 고민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로라는 걸 하고 싶다라는 게 빨리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아이가 힘있게, 흥미있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특목고나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서울대 갔잖아요.
서울대 3학년 때 애가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학점 다 날렸어요. 왜? 너무 재미가 없대, 학교가. 서울대 다니는데 뭐가. 그러면 그냥 서울대를 왔는데, 서울대 저 많이 보냅니다. 1년에 70명에서 90명씩 보내요. 저희 학교에서. 보내는데, 중도 그만둔 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학교 너무 재미없대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의대를 가요. 그럼 의대 가면 좋을 줄 알죠? 의대도 중간에 그만둡니다. 이게 아니래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래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랑. 뭐가 좋아? 스타트업 하면서 여기저기 하고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의대,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서울대를 간데도 그렇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물어봤어요. 내가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에 선택하는 이유. 고등학교가 여기 아마 그냥 고등학교 배정받아서 이런 고등학교 가보세요. 저도 배정받았지만 갈 수 있어요. 그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뺑뺑이에 돌려서 가거나 그 학교의 프로그램에 뭐인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율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뭐 하고 싶니? 요리를 하고 싶다면 요리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체육을 하면 체육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그럼 되는데 그런 말을 아예 미리부터 부모님이 차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목고를 왔는 학생들, 특히나 외대부에 온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꿈을 가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대화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교과서 같은 대답 아닙니까? 좋은 학교요? 근데요. 중학교 때까지 왜 이런 걸 못했어? 중학교는 밀림이래요. 대화가 안 된대요. 애들이랑 말을 하려고 하면 욕이 안 나온대요. 활동하자 그러면 미쳤어? 라고 하면서 너 혼자 하세요? 이런대요. 활동을 할 수 없어. 같이 하자고 내가 해도 애들이 협력을 안 하는 거야.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리고 좀 튀면 애들이 뒤에서 우리 아이들 말로 뒷담을 하시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가 튀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큰 거라서 오히려 자기를 눌러요. 저희 외대부고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9기 학생입니다. 9기 학생인데 학교에 오면 잠만 자요. 외대부고에 입학했는데 잠만 자요. 정말 잠만 잡니다. 제 스페인어 시간에도 잠만 자요. 걔가 기억나는 건 머리통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눈을 뜨는 시간이 있어요. 과학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은 눈을 떠요. 그것도 아주 크게. 너무 재밌어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요. 왜? 알면 되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밤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2학년 때 대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회를 나간다고? 그것도 미국으로. 왜? 그냥 하고 싶은 거래요. 가. 아무 신경 안 썼어요. 왜? 딸이 같아서 막 추천서도 써주는데 걔가 잠만 자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무슨 그냥 갈래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나사에서 주최한 창의력 대회. 근데 도망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1등 하셨어요. 도망당하고 말씀드릴까요? 상금이 6억이었어요. 진짜 황당하죠? 미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완전히 시급도 안 받던 놈이 걔가 6억을 받아서 상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통령상 받으셨고요. 교육부 장관상 받으셨고요. 여기 시장상 받으셨고요. 학교에 모든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받는 상 다 받았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얘가 갑자기 고등학교 대학을 나갔는데 6억을 받았어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600만 원을 받아도 좋은데 그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의 자세는 바뀌지 않아요. 또 자요. 대학교 갈 때 어땠을까요? 대학교를 갔을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희망했던 게 카리스트였어요. 카리스트는 특이한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학교니까 유일한 저희의 희망이었어요. 떨어졌죠. 왜? 학교 등급은 최하였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자기도 한 줄을 찍고 피곤하시면 시험 시간에 주무셔야 돼요. 찍고 그 대신 영어는 왜 싫어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면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논문도 읽어야 돼. 바쁘대요. 영어는 좀 해야 된대요.
수학하고 과학은 원래 좋아하는 거야. 안타깝죠?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좀 디스하겠습니다. 대학이 뽑고 싶었대요, 카이스트에서. 근데 뽑으면 나중에 비난을 받을까봐. 비난을 받을까 못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뽑혔는데 저희 외대부는 다행히 국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 학교들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NYU, 뉴욕에 있는 NYU 엔지니어링 학부가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거기서 이 학생이 정말 그 교수가 탐이 났었나 봐요. 연락이 와서 혹시 이 학생이 한국의 어느 대학에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학 못했는데요? 진학 못했다고요? 너무 황당한 거야. 그 대학에 갔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희가 스칼러십을 줄 테니까 우리 학교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NYU 갔어요. 더 황당한 건 거기서 잔대요. 그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애가 너무 머리가 좋은 줄 아니까 교수실에 책상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연구해 밤에. 과제도 밤에. 아예 스타일을 바꿔준대요. 너무 재밌게 학교잖아요. 너무 재밌게. 네.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 근데 외대부고라는 학교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외대부고니까 그래도 그 학생을 보필을 했던 거예요. 일반 학교 같았으면 그 학생이 어땠을까요? 아예 방치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과 다양한 친구들, 진짜 학교 다닐 때 엄청 튀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학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노래해봐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학생 막 갑자기 너 노래해봐 그러면 어때 느낌이? 미쳤어 무슨 미쳤나봐. 왜 갑자기 난 노래를 시켜? 근데 외대부고에서 노래를 시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책상 일단 뒤로 밀어주세요. 너 나와 춤춰. 노래 부르는 춤춰요.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시키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해. 뭐든지. 그런 아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특이하죠. 그런 아이들이 왔다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공부할 때 분위기를 많이 탄답니다. 공부할 때 친구들에게 가장 큰 동기와 자극을 얻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하는 학교를 입학하고 싶었다. 외대부고에 특히나 특목고에 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녁에 자습을 다녀면 학생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습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때는 자습이 어떻게 됐지? 탈출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선생님의 눈이 안 보이면 아이들에게 놀고 난리 다녔죠. 근데 외대부고나 이런 특목고, A급 특목고라고 하는 학교들은요, 밤에 다니면 애들이 조용히 공부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 복도에서 하는 거는. 떠들면 눈치 줘서 걔가 나가서 혼자 외롭게 축구를 하던 밖에 나가서 있어야지 방해를 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밤에 와야 정말 학교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진로 그 애들 서울대 실적. 우리가 왜 외대부고를 진학했을 때만 서울대 실적이 좋았어요. 자율성을 중시해요. 높은 수시와 정시 합격자였어요. 근데 최근에 사라진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넣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걔를 불러봤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자율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숙사 가서 공부해도 되고 뭐도 되고 많이 되고. 근데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요. 저희 외대부고는 5시 40분에 학교가 끝나면 11시까지 기숙사를 못 들어가요. 밖에서 학교 안에서 바깥으로도 못 나가죠. 학교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해도 동아리를 하던 보충 수업을 하던 뭐 네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던 해도 돼. 하지만 기숙사 못 들어가죠. 왜? 기숙사에 들어가면 퍼지잖아요. 얘가. 그리고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있기 때문에 지는 집에서는 편하게 옷도 편하게 입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러면 불러다가요. 그냥 혼자 사세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도 규칙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진짜 자유인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 얘가 그 말로 유명합니다. 외대부고에 남은 거는 마지막 자율성은 셀프 김밥만 남았다. 무슨 얘기냐? 김밥을 재료를 쭉쭉 지가 싸서 먹는 거예요. 자율성 있잖아요. 셀프 김밥만이 얘가 그 어록으로 유명한 아이더라고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제가 얘기했죠. 룰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앞에 각서를 했고요. 이제는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있어요.
2025년부터 선택 과목제 학점제로 바뀐다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IB 과정이 맞춘다. 지금 정부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 IB를 도입하겠다. AI에 맞춤을 하겠다. 이거 어떠신가요? 그럴싸하죠. 정말 그럴싸해요. 근데 실체를 알을 필요가 있다. 제가 정부를 바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계에 98년부터 있었고, 저는 저희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선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거든요. 학교가 맞춰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기부터 6기까지 외고였어요. 그 당시는 대원외고처럼 외고가 인기가 엄청 많을 때예요. 그래서 외고로 있다가 아니야. 외고는 문과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요즘에 융합인재가 하고 이과인재가 앞으로는 발전하고 발달할 거기 때문에 학교가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하는 학교예요. 근데 자사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했으면 그냥 뭐 자사고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학교들은 그때 당시에 대원이고 대일이고 이런 학교들이 다 제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쟤네 왜 저래? 왜? 지금 외고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장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환하는 거에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 기존에는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회통합전형이 들어오면 20%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들어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통합전형이라고 공부를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수입이 없어집니다. 학교가 20%의 등록금을 덜 받고 오히려 재단에서 그 20%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매년 10억씩을 줘야 돼요. 재단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매년 10억씩 15억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10억이에요. 매년 기업이 아닌데 10억씩을 준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전국의 자사고라는 학교, 전국형 자사고를 얘기합니다. 전국 자사고 중에서 기업이 하지 않는 학교는 없어요. 다 기업이에요. 하나고등학교, 하나고윤시중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하늘고등학교, 그렇죠? 삼성에서는 삼성고등학교 다 기업이에요. 유일하게 기업이 없는 학교 외대부고입니다. 삼상고도 기업이 있죠. 출판기업 아시잖아요. 모두가 정성.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조금씩 기울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집에 성경만큼이나 있는. 성경 없는 집 없듯이 정석이 없는 집이 없는. 성경은 한 번만 있으면 되지만 정석은 보통 4권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이니까 어때요? 서울대에도 아시지 모르겠지만 빌딩을 하나 줘줬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기업이잖아요. 죄송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도 기업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자체 발화를 해요. 자체 발화가 뭐냐? 학교에서 캠프 사업을 해서 그걸로 올려서 그걸로 지원을 해요. 100% 지원을 해요. 학교가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했던 이유는 진짜로 미래지향적으로 학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국내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한국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근데요, 아시아에서 11위예요. 아시아에서 11위라고요. 가끔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위, 서울대 몇 위, 고대 몇 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등수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등수입니다. 미국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 50대 대학이 있어요. 50대 대학. 미국에 4,500개 대학이 있습니다. 참고로 4,500개 50대 대학에 50위 하는 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학교를 가면 무슨 학교를 못 간 줄 알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알고 보면 그 재단이 코카콜라이고 뭐 이런 재단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들을 보다는 서울대.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컬럼비아라는 대학 아시죠? 퓰리처상을 주는 학교. 그 학교가 40위권 대학이에요. 미국에서. 40위권 대학. 근데 우리나라가 서울대학이 20몇 위 이렇게 막 딱 10몇 줄여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죠. 20몇 위? 아시아에서도 11위인데? 뭐가 잘못됐죠?
수치가 굉장히 잘못된 수치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저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어요. 네? What? 이럴 거예요. 정말로.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선택 과목에 합격자가 있다니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대학처럼 그럼 막 선택하나? 대학에서 생각해보세요.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고등학교는 애들이 위계가 있기 때문에 공통교과부터 시작해서 위계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선택 과목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20% 미만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20% 미만. 80%는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좋아. 20% 미만이라도 원래 자사고가 15%에서 20%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사고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십니까? 아마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도 지금 애가 선택을 옛날보다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수급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꺼낸 칼이 뭐냐 하면 순회교사라는 걸 만들어서 월요일날은 이 학교, 화요일날은 이 학교 평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사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스페인어 교사인데 요즘에 스페인어가 나영석 PD 덕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모든 학교에서 스페인어 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다 선택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어서 막 다니면서 월화수목금 완전히 너무 즐거워요. 무슨 여행 다니듯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육이 될까요? 교육이 될 거라고. 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98년부터 교사를 했지만 진정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학생을 수업 시간에 수도 보지만 동아리나 CA를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입시 상담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리 상담도 하고 담임도 하고 하면서 애를 관찰을 그렇게 많이 해서 해야지 애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 됩니다. 근데 순회교사는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진정한 선생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EBS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EBS 선생님이 정말 내 선생님 같고 감동하고 일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서 외대부고나 이런 학교들은 원래부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세팅이 안 됐죠. 선택 과목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원래 대학에서 중간에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다시 넘어갔는데 학교로 왔을 때 갔던 이유가 아니 고등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하는 학교를 원하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틴어를? 생각해보세요. 제 수업을 라틴어를 방과후로밖에 없습니다. 방과후에 라틴어를 신청하면 애들이 신청했다가 한 20명 신청해요. 한 5명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만 듣고 왜? 두 번째 와서 너 왜 안 하니? 그러면 엄마가 전화가 와서요. 너 미쳤니? 대학 갈라 그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들으면 대학을 못 가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전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하고 저희 다음으로 전국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선택한 학교가 어디냐면 한과영이에요. 한과영. 한과영에서 라틴어를 해놨어요. 전국에서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학교가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IB라는 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유럽의 대학 입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제가 원래 입학부장을 하기 전에 입학부장이 올해로 11년째인데요. 그 이전에 2년을 국제부장을 했었어요. 해외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외국어 전공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외대부고는 미국형이에요. 와스크라는 미국형 학교인데 IB는 유럽형입니다. 유럽형 학교는 근데 이걸 왜 선택을 많이 하느냐? 제일 좋은 점, 교재가 없다. 교과 과정도 없다. 그럼 뭐냐? 뭘 가르치지? 제목만 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아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교재도 정하고 만약에 자유에서 가르치려면 자유에 대해서 내가 교재도 선정하고 어떻게 가르치지 선정하고 우리 애들을 아니까 그에 맞춰서 선생님이 다 만드셔서 가는 거예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대입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제가 큽니다. 아이비는 초등학교밖에 못합니다. 해도 초등학교밖에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AI 맞춤 교육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무슨 공부를 해요? 자, 나는 오늘의 과제는 이거야. 탁 집어넣고 쫙 뺏겨 탁.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중요한 거는 능력치가 엄청난 상태에서 그거에 가부와 그 좋은 점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스스로가 스캐닝을 할 수 있을 때, 판단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지금 좋은 말로는 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입의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입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래서 학교에 안정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애가 좋아해서 가서 직접 몸으로 눈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학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종류가 상당히 많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 이수 서울만 좋다. 다시 한번 서울만 좋다. 아주 AIB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외고, 국제고가 원래는 외고에서 국제고 나온 이유 아시죠? 외고가 더 이상 설립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설립 신청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알고 보면 처음엔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국제고는 또 국제고 스타일이 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몸이에요. 알고 보면. 과학고 마찬가지예요. 과학고를 처음에 몇 개 없었다가 지역마다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과학고는. 근데 하나보다 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영재 붙인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해요. 근데 과학과 영재고가 되면서 조금 좋은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고하고 채고가 있어요. 예고 채고도 특목고예요. 특성화고 아니에요. 특성화고는 예전에 엄유 아버님들 기억하시던 상고, 공고 이런 게 특성화고예요. 이름은 되게 바뀌어요. 디지털 고등학교나 무슨 고등학교 바뀌었지만 그런 학교가 특성화고 얘네는 특목고예요. 그리고 자사고가 있는데 자사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광역형 자사고와 전국형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 외고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있는데 좀 약간 외고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은 정말로 나는 문과, 완전 무결하게 문과의 입이다. 그리고 외국어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외국어를 진짜 추천합니다. 왜냐면 학점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저 스페인어를 가르쳤으니까 8시간이 넘어요. 일주일에 한 과목에 외국어만 8시간 이상을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수준이 외국어 수준은 하나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높아지는 만큼 다른 과목은 적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전체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국제고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외국어를 좀 줄이면서 여기에 국제학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조금 뭔가 어학이 아닌 어학을 조금 벗어난 부분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수월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외고들이 경쟁률 혹시 보셨나요? 1.1대1, 0.7대1 난리도 아니에요. 다시 코로나가 풀리는 상황이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외고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보시면 이과와 문과의 비율을 보시면 보통 7대3, 8대2가 이과 대 문과예요. 문과 숫자가 확 줄었어요. 하다못해 저희 제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지금 몸을 줄이려고 사이즈를 줄이고 있어요. 왜? 학교가 앞으로 갈 때는 문과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과 쪽으로 막 애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외대부고도 입학생의 8대2입니다. 이과가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어, 그 중에서도 외국어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외국어고등학교가 국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이름은 안 바꿔주는 거 아시죠? 스타일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똑같아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고등학교로 초창기에 바꾸거나 설립한 거 아니고서는 과학고등학교인데 영재고등학교가 된 데가 있어요. 잘 보시면 대전
대전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들은 보면 과학고등학교인데 과학고등학교 아닙니다. 영재고등학교예요. 근데 이름은 못 바꿨어요. 왜? 스타일을 바꿨죠.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 이 두 학교가 아마 저희 때도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전국에 몇 개 없었죠.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저기 가는 건 좀 특이한 아이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관심이 없는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개 합치면 생각보다 많아서 많이들 가요. 이 두 학교가 요번에 저희 외대부고가 1등을 놓쳤어요. 서울대 입학 합격 1등을 놓쳤어요. 어디에? 서울과학고에. 서울과학 영재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재고. 왜 놓쳤을까요? 사람들은 야 외대부고 한글 갔네. 끝났네. 진짜 끝났을까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두 학교를 가시려면 진짜 선행학습 하셔야 돼요. 왜 선행학습을 해야 될까요? 이 두 학교는 선행학습을 해야 돼요. 왜 선행학습을 해야 되냐면 학교 교과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과학기술부의 밑에 있어요. 교육부 산하가 아닙니다. 얘는 거의 교육부와 반반이지만 얘는 지분이 거의 과학기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수업 교과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대학 과정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 못하면 네가 죽는 거지. 그래서 다니는 아이들 주변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도 계속해서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따라가지 못해요 애들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학교는, 그래서 대학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교과목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제한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몇 퍼센트, 4%, 2등급이 10%, 그런 제한도 굉장히 헐겁습니다. 그 대학 가긴 좋죠. 근데 갈 것 같으세요? 요즘에? 안 가요. 한과형 합격하고 학교 입학 포기하고 외대부고 옵니다. 왜? 의대 가야 되니까. 의대 못 가게 하거든요. 나 정책적 의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 합격하고 얘네들은 다른 학교를 합격을 하면 다른 학교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스트나 G스트나 이런 데는 대학에 쓰는 숫자가 6개라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대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카이스트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대학의 학력을 인증해주는 인증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학력 인증교예요. 학교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냥 연구소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기는 하죠. 정말 이걸 좋아하네. 아까 말씀했던 그 나사에서 합격했다니까 여기 갔으면 끝장났을 거예요. 정말 끝장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걔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요즘에는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저는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조리고등학교도 있고 굉장히 도자기 고등학교도 있는 거 아십니까? 도자고등학교. 이천에 가면 도자고등학교로 진짜 학교도 크고 멋있어요. 학교도 잘 갑니다. 다 도자기 학과를 가긴 하지만 학과를 대학으로 이대에 도자기 전공으로 가긴 하지만 대학도 엄청 잘 가요. 학교도 엄청 커요. 무료예요.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 애가 가야죠. 아니 대학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특성화고도 잘 사용해보면 굉장히 좋은 학교도 많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원래는요 서울대 원탑은 서울예고예요. 근데 신문지상에서 왜 그 학교와 외대부고를 서울대 합격을 비교하지 않느냐, 외대부고에서는 예술을 안 하거든요 애들이. 분야가 진학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자와 저울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측정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와 전국자사고가 있어요. 전국자사고는 10개 미만입니다. 전국자사고는 처음부터 선발을 해요. 1차도 선발, 2차도 선발. 1차 때 내신 성적, 2차 때 면접. 광역자사고의 차이죠. 광역자사고 1차가 아시죠? 추첨. 2차의 면접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 추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큰딸이 기억이 있습니다. 큰딸이 저는 이제 경기도 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청신국제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토론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19대 1이더라고요. 19대 1. 하나님이 우리를 1.2배수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통성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광채사고는 어쩔 수 없죠. 정부의 지침이었으니까 광채사고를 미치려고 할 거예요. 그나마 2차에서 1.5배수나 2배수 학교에 따라서 1.2배수, 1.5배수, 이 2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하니까 하는데 전국자사고는 그냥 처음부터 성적. 근데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순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대부고는 2학년 3학년 때 국영수 사과 아무것도 안 나머지 국영수 사과의 성적만 가지고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하튼 내 학기의 성적은 올 A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도덕이 안 좋거나 다른 게 안 좋고 상관없어요. 출석이 안 좋아서 출석은 좋아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출석까지 좋아야 됩니다. 그럼 뭐 독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이번 경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1차는 그냥 한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면접하는데 면접 때 그러면 시험을 보느냐? 전국에 시험을 보는 학교 두 학교 있습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민족상고등학교하고 상상고등학교 시험을 봅니다. 왜 보냐? 법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걔들 끝까지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학교들은 시험을 못 봅니다. 그냥 면접을 해요. 면접일 때 면접하려니까 너의 성격은 참 좋으니 이런 면접을 안 합니다. 나중에 면접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특목고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입시상환학교다. 입시상환학교. 진학을 잘하니까 입시상환학교가 보이는 거죠.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관악구 주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관악구에서 저희 학교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별로 진학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 뽑아주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뽑아줘야지까지. 그죠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합격이 뭐 강남, 분당 야 거기들만 뽑고 말이야. 외대보고 알고 보면 그 지역 뽑는 거 아니야? 죄송한데 지역 안 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관악에서는 한 명 지원하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죠. 한 명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원중학교 죄송합니다. 제 옆에 있던 학교니까 인원중학교 한 명 지원하는 거 떨어졌어요. 아 안타깝다. 내가 전교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잘 몰라요. 왜? 내신 그 하나성만 보기 때문에. 근데요 분당은요 한 학교에서 30명씩 지원해요. 그리고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이거 소문내시면 안 되는데요. 소문 날까요? 대치중학교 100% 떨어졌어요. 대치중학교 9명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희가 대치중학교인지 알았으면 뽑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봐요 학교.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대비 합격률은요 제일 좋은 데가 부산, 광주 저기 뭐 이런 데예요. 한 명 지원대 100%. 한 명 지원 100%. 대원 국제중 47명 지원해요. 근데 9명 합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9명만 보잖아요. 뒤에 47명이 지원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엄청 지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겉모습만 보이니까. 입시상환학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울면서 해요. 공부. 정말 울면서 해요, 애들. 제가 아까 진짜 남자 꼴찌 여자 꼴찌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일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넘사벽인 거예요. 애들이 다 넘사벽인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해도 쟤네들을 못 따라잡으니까 더 억울한 거는 뭐냐면 다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좋은데 학교에서 내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봤을 때는 내신으로 일단은 수시를 뽑잖아요. 얘는 내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공부를 해도 또 쟤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배드민턴만 치더라고요. 그럼 왜 배드민턴? 그러니까 애가 배드민턴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6인시 대회에서 1등이에요. 이야. 배드민턴 선수 되려고? 아니요. 어떤 애는 축구만 해요. 혼자서 또 뻥차 막 뛰어가서 뻥차고. 왜 그래? 축구공만이 저를 위로해줍니다. 애가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배드민턴 치던 아이가 축구공 차던 애가 꼴등이었고요. 배드민턴 그 위였어요. 제 기억에 저희 구기에서 배드민턴 치던 놈은 제가 삼투삼투 해가지고 토플 점수 이것만 넘자 해서 결국에는 홍콩대에 갔어요. 홍콩대 가서 홍콩대.
한국대는 도저히 안 될 것같아서 홍콩대를 갔단 말이에요. 홍콩대가 아시아에서 1위인 거 아세요? 싱가포르 1, 2위예요. 근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대 가기보다 훨씬 쉬워요. 서울대 가는 노력이면 홍콩대는 충분히 가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 당시 걔 친구들이 9기였으니까 저희가 서울대를 한 80명 정도 갔나요? 서울대 가야 돼 많죠, 80명이. 그러면 걔는 지금 어디 뭐 하고 있을까요? 걔는 지금 그 골드만삭스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몰라서 왔어요. 몰라서. 보통. 진짜 꼴찌했던 애들이군요. 축구. 너무 애가 내신이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어요. 딱 봤는데 스페인어 생겼잖아요. 스페인어만이 유일하게 6등급이더라고요. 나머지 다 9등급이에요. 이야, 너 왜 스페인 등급이야? 선생님이 저한테 떡볶이 사주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유일한 6등급이 하나. 다 9등급인데. 기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영어 그 당시 대회가 좀 성적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자에서 얘가 말하기 대회를 연습시켰는데 스페인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남들이 좀 덜하는 독일어를 한번 해보자. 독일어를 해가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교육과를 갔어요. 정말로. 정말 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학교 가더니만. 그래서 대학교 전 이제 외대 교수를 많이 하니까 연락해서 걔가 생활을 잘하고 그냥 너 이렇게 똑똑한 애가 어떻게 9등급이냐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쟤는 영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원에서 임용고시를 봐서 한 방에 붙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학교 왔는데 너 어떻게 애들 상담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제 성적 별거 까고 내가 다 올 구였다는 걸 보여주고 외대부고 했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 안 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뭐냐면 애가 정말 재밌어서 하니까 초록력이 붙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예정자 신분에서 임용고시가 됐어요. 임용고시가 10년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신기하죠. 여자의 꼴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 꼴찌는 진짜 잘 갔어요. 이대 스크랜트를 갔으니까 이화여대를 갔으니까 잘 갔죠. 근데 걔네들이 학교를 잘 갔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많아요. 학교에 보면 대부분 잡히는 게 다 볼을 차서 맞을 확률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다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 찬스? 옛날에는 부모 찬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외모 시절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부모 찬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외대부고에 삼성 장학금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받고 다니는 애들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 건 인정합니다. 왜? 지금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무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외대부고는 돈이 엄청 많으니까 좋겠다. 저희 타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 학교 귀족 학교잖아. 돈 많으니까 월급도 많다며. 똑같습니다. 월급 조금 더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니까, 퇴근을 10시에 하니까, 매일같이 10시에 퇴근하니까, 그거에 대한 수당이 더 없어서 그렇지, 그거 안 하고 저도 욜로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A라는 일반 고등학교와 외대부고의 1년 운영비는 동일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일반 학교는 세금으로 다시 벌는 거고 여기는 세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진짜 그 차이니까요. 근데 왜 다를까요? 주인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죄송하지만 일반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디스할 수는 없는데요. 내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외대부고 선생님들의 100%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그런 사람 100%라고 할 수 없으니까 90% 이상은 내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 모교생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운영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목고 내신보다는 일반고 1등이 좋다. 이건 학원분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교 1등을 해요. 1등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해도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균형 선발로 갑니다.
지역 균형 선발의 일반적인 그 경쟁률은 4대1이에요. 4번 중에 한 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고등학교가 갔다 안 갔다. 올해는 서울대 갔네? 내일 못 갔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려막기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외대부고에서는 내신이 어떻게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저희가 신문에 낼 때 내면 너무 돌맞고 칼맞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4등급 때 초반까지는 수시로 됩니다. 4등급 때 초반까지는 수시가 돼요. 서울대가. 5등급 때까지 연고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비리 아니야? 무슨 컨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블라인드 전형 때문에 가능해요. 블라인드 이전에는 오히려 이거보다 힘들었어요. 왜? 학교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계속 외대부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해요. 학교에서. 왜? 감사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요 블라인드가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셔요. 자꾸 한국분들은 블라인드니까 학교가 좋은지 몰라. 아니요. 뒤돌을 들어서 손들잖아요. 더 잘합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너무 달라. 아세요? 수능이 약화되면서 수능이 쉬워지죠. 점점 면접을 보강하고 있어요. 면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수능 플러스 면접 전형이에요. 이제 앞으로 면접이 그냥 쉬운 면접이 아니에요.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말로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애들은 근접할 수. 그래서 일반 애들이 수능을 못하는 이유가 시험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외대부고 망했나봐. 왜 수능 만점이 안 나와? 이런 얘기 하는데 만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동일하게 시험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 과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려운 교과목으로 시험을 보면 표준 점수로, 원점수 말고 표준 점수로 전환하잖아요. 만점보다 어려운 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전국에 이과 수능 만점 한 명 나왔을 때 전국의 수학 맞춰석은 외대부고에서 나왔어요. 만점이 안 나왔는데. 만점은 안 나왔는데 요번에도 이과에서 하나 틀린 애가 저희 이과의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그 말썽 많은 화학에서 하나 틀린 애. 화학이 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왜냐하면 50점 만점인데 거기서 만점을 받으면 75점이 돼버려요. 쉬운 시험은 50점이 만점인데 여기서 변환 점수가 된 게 만점이 되면 75점이 되기 때문에 25점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목고 내신이 일반고 1등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외대부고가 1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적도를 랭킹으로 뽑은 게 아니라 하한선을 준 다음에 2차로 면접을 뽑는다 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하한선을 주고 3배수를 뽑아야 일단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1등, 2등도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들만이 버틸 수 있는 게 뭐야? 지역 균형 선발밖에 없는 거예요. 직균. 왜? 특목고는 직균을 안 주거든요. 특목고는 직균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끝냈는데 이것도 학원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개. 학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애가 무슨 피자판도 아니고 수학을 한 번 돌려야 되네, 2번 돌려야 되네, 영어를 한 번 돌려야 되네, 뭐 고등학교 3학년 돌려야 되네, 피자판도 계속 돌려요. 그러면 고등학교 왜 다녀요? 그러면 1학년 때 들어와서 모두 다 100점 받아야 되고요. 모의고사 100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애는 없어요. 그냥 학원업자의 상술이에요. 죄송하지만. 뭐만 하면 되냐면 1학년 때는 외대부고가 아무리 심한 학습을 할지도 법적으로 항상 감사를 받기 때문에 1학년에서 1학년 문제만 내게 돼 있어요. 2학년 문제를 한 문제를 내면 재시험이에요. 신고해요. 상급권을 내면 신고한단 말이에요. 1학년은 1학년 거, 2학년 2학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학습을 언제 하시는 거냐? 그 직전 방학 때 빡시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방학 걸. 그러면 1학년 때 배울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깊게. 겉핥기를 돌리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안 읽다 아닌데 이렇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외대부고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마
일반 고등학교는 미안하지만 통신불가될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할 정도. 너무 치열해. 그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애가 나중에 글쓰기를 대학 갈 때 글쓰기를 지금 자소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없어졌지만 글 쓰는 거랑 똑같게 말하는 거거든요. 면접할 때 자세가 나와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안 된다니까요. 대학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뭐 스카이캐슬 안 돼요. 안 돼요. 3년 동안 몸에 담고 있어야 돼. 3년보다 더 이전부터. 그래서 여기 5학년이 아닌데 5학년 엄마가 와서 가끔 전화 와요. 입학부로 저희 애가 외대부고를 지망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 4학년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00% 하는 얘기가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 근데 그냥 책을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뒤쪽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외대부고 선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알려드리냐면 성적 좋은 애들, 선행학습을 하는 애들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에 국영수사와 출결을 봐요. 제가 출결할까? 계속 하면 안 된다, 이게. 출결을 보는데, 그게 전화가 와서요. 우리 애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간대. 그러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고요. 무단결석만. 무단결석. 무단결석 뭔지 아시죠? 엄마 안 나오면 학교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꽝! 이유 없이 무단으로 안 가는 경우에만 점수가 하는 거고, 학교에서 허락을 돼서 사연이 있어서 못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면접은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생기부는 볼 게 솔직히 없어요. 나라에서 제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볼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다 내가 쓴 글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쓴 글로. 더한 거는 사회통합전형이에요. 아예 얘네들은 성적도 안 봐요. 그러면 외대부고는 성적 안 좋은 애들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와서 열심히 한 애들만 오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도 하버드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다 갑니다. 마찬가지로 2차는 똑같습니다. 근데 외대국어는 이게 다 똑같아요. 특목고 다 똑같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돼요. 외고는 영어만 보고, 국영수사관은 자사, 이렇게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국영수사관을 보는 건 이게 저희처럼 자사 보고요. 그 외고의 경우는 영어만 봅니다. 근데 영어로 동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어와 사회까지 해서도 동점이면 다 통과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 외대부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도 외대부고가 그래도 가장 선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인성, 창의성, 자율성을 겸비한 세계 시민 육성이 외대부고의 권하기념인데요. 특목고를 가실 때는 권하기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권하기념에 따라서 학교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을 선발하고 권하기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학교 설립할 때 관심 별로 안 주잖아요. 왜? 권하기념 대충 받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성, 창의성, 자율성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남학생들만 보통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요. 인성, 나 착해. 합격. 나 자율성,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해. 자율성, 합격. 창의성, 나는 인터넷을 하면서 이상한 데 막 들어가고 창의적이야. 합격.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학교가 그거를 풀어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인성은요, 실질적으로 면접을 15분 해요. 저희 외대부고는 15분. 15분이 면접이 굉장히 깁니다. 한 명을 15분 하기 때문에 애가 미치려고 해요. 3명이 저처럼 되는 아저씨 3명이 앉아가지고, 아줌마도 있습니다. 자,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애가 막 멘탈이 깨져요. 그런데 인성을 어떻게 봐요? 15분 동안. 15분 동안 완전히 내가 탈바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못 봅니다. 착한지 못한지는 생기부에도 그거 아십니까? 생기부에 나쁜 거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세요? 얘가 이건 나쁜 놈이야! 못 쓰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학폭을 한 경우에만 쓸 수 있게, 학폭도 뭐 처분 내린 것만 쓸 수 있게 돼 있지, 학폭이 되는 순간은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얘는 이러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이라고 본 적 있으세요? 못 쓰게 돼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비싼 걸 못 쓰게 돼 있다고요. 돌려서 씁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애가 심각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선생님들끼리의 룰입니다. 과거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랬으나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뭐 했으나 했지만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 그거는 행간의 의미에서 얘를 최대한 디스한 거예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기부 잘 읽으세요. 부모님들. 네. 창의성, 인성, 그래서 저희가 뭐만 보냐면 리더십만 봅니다. 리더십을 보내니까 우리 애가 반장하고 무조건 반장해야 된다. 아니에요. 반장의 리더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리더십이 뭐냐면 스스로가 계획해서 내가 내 역할을 충분히 해놨느냐요. 기여도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내가 기여도 있게. 지금은 멀티 리더 시대이기 때문에 6명이 팀 티칭을 하거나 팀 뭐 스터디를 할 때 6명이 각자 역할을 다 해야 그 팀이 우수한 팀이 돼요. 한 명만 잘하고 나머지는 날 따라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 잘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잘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팀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보여주면 그게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장했다고 다 잘한다고요? 인기 투표잖아요. 반장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나요? 집단, 혼자 한 거 안 믿습니다. 혼자 뭐뭐 했어요? 안 믿어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활동을 내가 재밌게 이런 그룹 활동을 했냐. 집단 창의성. 자율성은 부모님한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운영하고 결과를 내는 거.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말에 엄마 나 이런 거 이렇게 먹고 싶어요. 여기 가주세요. 가 아니라 야 우리 이거 먹을 건데 먹을래? 네. 뭐 먹을 때 아무거나. 이건 안 돼요. 이런 성향을 너 엄마 여기 갈 건데 갈래? 아니에요. 야 꼭 물어보세요. 중학생 상대는 꼭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 나면 집에 있어! 그럼 그냥 엄마 가보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주셔야 돼. 기다려주셔야 돼. 애가 생각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미 나가버리고요. 엄마는 뭘 꽉 잡고 이러면 안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너 왜 가고 싶어? 뭐뭐 하고 싶고 가서 자기가 하고 스스로 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몸에. 그런 거를 하는 학생을 세계시민. 왜 세계시민이야? 원래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게 좋은데 다들 쓰니까 좀 다르게 하는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욘드 코리아입니다.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설립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외대부고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랫동안 저희 학교가 뭐 아실 거예요. 해외 유명한 뭐 필립스 아카데미나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1위를 전 세계 1위를 2번 했어요. 서울대 합격한 거 말고 하버드를 한 번에 3명 보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명 보낸 숫자가 뭐 하버드 3명 보낸 게 뭐 대단해? 하버드는 1년에 신입생을 200일 해외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 200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 외대에 3명 보낸 거예요. 한 나라에 한 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를 여러 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초창기 때 막 마스크 쓰고 난리 났어요. 막 EBS로 수업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난리 났을 때 저희는 바로 모든 예체능까지 다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딱 스타트를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최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정부가 특목고를 안 좋아하는 정부였어요. 그래서 방송사가 가려는데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어디서 하냐면 BBC에서 왔다 갔어요. BBC에서 찍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학교가 체육까지도 애들 다 틀어 체육을 같이 하는 거죠. 운동 못하는 저 학생을 끌려가가지고 연습 같이 옆에서 선생님 해보시겠습니다. 막 땀 흘리면서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걸 세계적인 학생을 키우겠다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성, 자율성, 창의성 이 3가지를 한 학생을 그럼 다시 한번 묶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갖춘 게 요거를 다 포괄해요.
자율성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니까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도 되는 겁니다. 창의성, 타인과의 협력,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희는 혼자 좋아서 혼자 처박혀서 공부한 사람은 그냥 홈스쿨링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 오면 죽어라고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스터디 그룹하고 그룹 활동해야 돼요. 외대부고 오신 분이 나 홀로 조용히 독서실에서 그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독서실 다 있어요. 1인 1좌석에는 도서관이 다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 끝나고 자기 스스로 정리할 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강점이 4가지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적 학습 유도, 활동 유도인데 저희가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면 아예 학생을 방치합니다. 방치 좀 이상하네요. 방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가 취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너희를 위한 재미있는 놀이터야. 우리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안전만 제공할 뿐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노는 건 너희의 자유야.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든 걸 다 제공해요. 모든 걸 다 해줘요. 뭐 동아리 하겠다 동아리 지원해주고 활동하겠다 활동해주고 뭐 대회 나가겠다 다 지도교사하고 제가 대회를 1년에 지도교사를 한 10개 이상 합니다. 대회만 막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회를 왜 나가요? 대학 가는데 하나도 필요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돼요. 자, 그래서 학교가 5시 40분부터 11시까지는 니네 자유야.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나와 있으면. 근데 얘네들이 정말 강해지는 거는 5시 40분부터 11시까지 학교에서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이 동아리라든 뭐라든 하면서 스스로가 계획해서 뭔가를 학습 활동을 계속 뭔가 운동을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남과는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발이지만 학원 보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로 소고기 사 먹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동아리와 스터디 그룹이 그러면 얼마나 많으냐? 동아리가 올해 등록이 221개, 아니 211개예요. 211개. 211개니까 원래 234개까지 갔었는데 211개거든요. 이게 쭉 줄어서 코로나 때는 190개까지 줄었었어요. 190, 180개, 180 몇 개가 줄었는데 그러면 왜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 저희는 학교가 엄청나게 평가를 해서 활동을 하면 없애버려요. 승인을 취소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축구 좋아하시고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어요. 1부 리그가 되려면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야지 1부 리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하는 걸 못하면 1부 리그에서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2부 리그 떨어지고 3부 리그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동아리가 200개 정도 있다고 하지만 활동하는 동아리는 300개예요. 왜? 열심히 해서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해서 1부 리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무한 경쟁을 합니다. 무한 경쟁을 해요. 승인을 받으려고. 그 승인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학교는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쿨 프로파일에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엄청 큽니다. 대학에서 아느냐 모르는 차이예요. 그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동아리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필요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1학기 입학을 하면 전원 3인 이상으로 스터디부 묶어줍니다. 자유 주제도 가지고 오고 매일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가는 것보다 너희끼리 공부하는 게 좋아라고 저희는 계속 유도하나 간혹 돼지 엄마들이 몇 명이 섞여가지고 대치동으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주말에 그것도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 오전까지 그 짧은 시간 쉬기도 바쁘고 잠자기도 바쁜 아이들을 발달 못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것만 충분하고 차라리 주말에 가서 푹 자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고 학교 와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잘 가는 애들이 학원의 의존도가 낮은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을 잘해요. 참 재밌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원사는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진짜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시와 정시를 균형을 맞춘다. 이거는 저희가 학교가 가장 자랑하는 건데 요즘에 깨지고 있어요. 정시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대는 아시겠지만 수시로만 뽑는 거에 숫자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시를 좀 많이 뽑거든요. 저희가 올해 서울대를 68명 보냈습니다. 68명 보냈는데 원래 98명까지 갔다가 100을 넘을 줄 알았는데 그때 꺾인 거예요. 꺾여서 지금 68. 작년에 82였었어요. 작년에 82였다가 올해 64 됐는데 그럼 어떤 말이 학교가 망했느냐? 보이지 않는 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예요. 한의대는 진짜 요즘에 미미합니다. 한의대는 거의 안 가는 분위기여서 한의대를 빼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의대 아이들도 있는데 빼기는 좀 그제가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의대, 치대, 한의대를 100명 정도 간다 했더니만 또 저기 밑에 아까 정석 푸는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는 200명 보내는데 저 학교는 뭐 진실을 말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 너무 화가 나서 자꾸 저희 학교를 디스하니까 의대도 어디에 의대 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불문율이에요. 아세요? 의대 까는 게 불문율이에요. 까면 큰일 나요. 다들 뒤집어져요. 의대도 서열을 한다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요 생각보다 의대를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방 쿼터라는 게 있어요. 30% 그걸 늘린대요. 40%까지. 지방대 의대는 걔네들이 훨씬 더 잘 가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방대 의대가 가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메이저 의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의대가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적으로 제가 그때 5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교에 서울대 의대 6명 갖고 연대 의대 11명 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왜 까냐고. 서울대 의대 6명에 연대 의대 11명이면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대부고가 N수생이만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우리 휘문 뭐 이런 데 보면 요즘에 막 의대 많이 간다고 막 해요. 걔네들 혹시 대화를 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졸업하면 넌 요번에 어디 가니? 강대요. 시대요. 강대는 시대면 강남대성. 애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서울대 또는 의치안에 가는 숫자는 제 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손가락으로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적어요. 나머지는 N수생이에요. N수생이라고 말씀드리면 재수도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외대부고는 정말 졸업생이 얄밉습니다. N수생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다던데요? 있지요. 어떤 애들이냐? 서울대는 극히 드물고요. 의대가 좀 있어요. 근데 의대가 어떤 애들이냐? 지방대 의대 다니는 애들이 수도권 의대를 오려고 하는 애들. 재수에서 하는 애들은 몇 명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재학생의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가 왜냐하면 서울대가 60명이라고 하면 30명이었는데 지금 수시에 비해서 정시가 많아지는 이유가 애들이 처음부터 수시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의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정시로 막 특히 남학생 중심으로 막 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30 정도, 서울대를 60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하나금융지주에서 하는 어떤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수시로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방에 있는 학교, 정석 푸는 학교는 정시밖에 못 가는 이유가 학교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주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전부 다 수시 중심으로 갑니다. 정시를 못 해줘요. 그냥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래요. 근데 학교가 애들이 학교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저희가 10시, 11시까지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가 또 국제로 가는 그리고 인문 자연이 아직도 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과보다는 국제나 인문으로 오면 훨씬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쉽다.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좀 덜하잖아요. 여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적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과는 그냥 외고를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바뀌어요. 저희 1학년 때 저희는 무계열을 뽑아요. 아예 아무것도 통을 뽑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와서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일단은 배정을 해줍니다. 국제인문 자료를 배정을 해줘요. 근데 공부하다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공통을 배우다가 2학년 올라갈 때 저는 이과 갈래요? 문과 갈래요? 국제 갈래요? 선택해줘요. 시험 안 봅니다. 그냥 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좀 자유로운 학교에 진학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다른 학교들도 특색에 맞다면 그렇게 진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 많이 찍으실까봐 숫자는 안 써왔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요번에 서울대가 68명이고요. 연대가 90명대고 고대도 90명대입니다. 의대 치대 약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약대를 빼고 100명 조금 넘고요. 약대를 합치면 한 130명 됩니다. 약대가 한 20-30명이 훅 올라가더라고요. 해외 대학은 전체 학생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한 30여 명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많이 옛날보다 줄었어요. 옛날 120명씩 됐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으나 그래도 10대 대학에 합격하고 아이비에 합격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50위권 대학 합격률은 95% 이상입니다. 미국의 50위권 대학의 합격 비율이 95%이기 때문에 반항만 안 하면 웬만하면 입학한다. 그리고 국제의 가장 좋은 특징, 재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재수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를 바꿀 때만 영국으로 하겠다 이럴 때만 재수를 시켜요. 준비를 그렇게 왔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1년만 더 하자 이렇게 시키고 그거 아니고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재수 안 하고도 나갑니다. 상급학교, 외대뿐만 아니라 상급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인데 우리 학생들, 우리 본인들이 여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늦었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준비하는지가 상관없는데 내가 준비하자고 생각했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면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독서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독서를 시키랬더니만 부모님이 서울대가 추천한 책, 하버드가 추천한 책, 애한테 책 이렇게 싸고 읽어! 오늘 10권 안 읽으면 용돈을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막 책 뒤집어 놓고 막 읽은 거 확인한다고 막 용돈 받으려고 막 껍데기만 읽고 막 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준비는 어떻게 됐냐? 나를 기록하라예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즘 애들은 컴퓨터도 잘 다루고 다 잘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기회가 된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어떻게 준비한다는 5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꼭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GPA,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은요, 왜 중요하냐면 성실도를 반영합니다. 이해가 성실한지 아닌지, 공부를 못하는 게 무슨 성실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요, 저희 학력고 세대랑 너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가 내신이 아니에요.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서 수행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남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수행평가를 그냥 무관심으로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내신 성적은 성실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아니라 성실도를 보는 겁니다. 내신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적극성입니다. 성실도 플러스 적극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장, 부반장을 한 지가 중요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 예전에는 반장하면 모범으로서 보여주는데 요즘에는 인기 투표한 다음에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이름만, 꼴만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줄반장이든 뭐든 내가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표가 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될 때도 멀티 리더로서의 자격은 내 역할을 해서 그 팀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적어놔야 돼.
A라는 팀이 우리 팀은 이런 걸 해요 라고 써라 그랬을 때 다 똑같이 팜플렛처럼 쓰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려면 뭐냐면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이걸 했다는 걸 썼으면 야, 얘가 한 애가 진짜 한 게 맞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퍼티큘러 탤런트인데요. 그러니까 재능인지를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요? 대회를 나가봤느냐? 저는 그냥 대회를 나가봤느냐? 아니면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많은 시험을 봐왔느냐? 외부에 시험을 봐왔느냐? 외부 시험이나 외부 대회 나가지 말래매요. 아니 학교 대회도 괜찮아요. 학교 시험도 괜찮아요. 특별한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특별한 거에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퍼티큘러한 부분에서 재능을 보였던 거를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상을 받았다는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했던 과정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volunteer work예요.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시키려니까 피켓 들고 줄을 섭시다. 이런 거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의 뭐 헤비타 운동이든 진짜 도와주는 그런 걸 부모님이 같이 가서 해주셔서 애가 느낄 수 있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reading이에요. 옛날에는 R&D라고 해서 reading and discussion이라는데 지금은 reading and discussion이 안 그러고요. reading and writing이에요. 쓰기예요. 쓸 수 있어야 돼. 글을 쓸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5가지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서 내가 나만의 색깔이 없으면 선택될 수 없어요. 선택될 수 없어요. 근데 막막해 하세요. 아니 퍼티큘러 탤런트하고 발런티어 워크하고 이건 어떻게 아이랑 잘 얘기해 보시면 아이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때에는 학교에서 하는 무수한 활동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분야는요 학교 외 기관의 도움이 아니라 중학교 여러 수업시간, 동아리, 학교 예술제에 제시된 발표, 수행평가, 토론, 준비과정 등등이 진짜로 영향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챗 GPT나 AI를 이용해서 구글, 네이버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다. 특히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기가 우리가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게 책 읽기예요. 책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선택하는 방법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내가 너무 혼자만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 괜히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저랑 시선 안 맞춥니다. 우리 남학생 한번 얘기해볼까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지 잘 읽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 얘기 들어볼게. 괜찮아. 그냥 나눠서 읽으면서 자기 감상의 생각을 남학생이었습니다. 네, 여학생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집중을 한 거야? 서로 이제 여기 있을거나 서로 아니 이거만 물어볼게요. 책을 만약에 최근에 읽었으면 그 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만 물어볼게요. 딴 건 안 물어보고. 자, 말해볼까요? 관심 분야 책? 본인은? 괜찮아. 책을 어떻게 선택했죠? 좋아하는 책. 와, 좋아요. 제목이 재밌어 보이고, 자, 역시 그래도 그쵸? 여학생들이었는데 수준이 많네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지가 이뻐서 또는 아까 전에 제목이 재밌어 보여서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엄마가 추천해줘서 아빠가 읽으라고 해서 서울대가 추천하는 100권의 책 중에 있어서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두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읽고 싶은 관심 분야가 있다고 해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누가 추천한 책은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진짜로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죠. 제가 문득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방에 뭐가 있는지 문을 쫙 열었는데 책장에 빨간 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책을 딱 꺼내서 읽었는데 제목도 멋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뻥 좀 치지 마. 제가 이거는 복권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이 얘기한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정말로 수행평가를 하던 뭐를 하던 뭐가 조사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목에다 책을 넣는 게 아니라 책으로 찾아서 책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 한 권만 읽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책도 읽어요. 다른 책도 읽어요. 다른 책도 읽어요. 그러다 보면 책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구나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우리 학생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슈레기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 숙제만 할 정도밖에 없어요. 뭔가 특별하거나 스페셜한 거는 돈 내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책에서 자꾸 찾으면 뭔가 바뀌어요. 그러면 독서록은 어떻게 쓰는 거냐? 독서록 쓰라고 하면 제목 적고요. 애들은 내용을 적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 한 명 딱 뽑아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써요. 마지막에 결론에. 그게 독서록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독서록 쓰는 법인데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독서록입니다. 독서록은 어떤 거냐면 내 관심 분야를 쓰고요. 내가 찾았던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찾기 전에 내가 관심 있던 분야를 10개면 10개 관심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10개를 다 쓰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찾아보니 이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경우, 다른 경우, 바뀌는 경우를 써주는 게 독후감이에요. 왜 서머리를 하나요? 내용 정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내 생각에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대로 유지됐는지를 쓰면 그게 독서록이에요. 그렇다면 소설은 어떻게 합니까? 소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소설은 3인 이상이 꼭 읽으셔야 돼요. 3인 이상이 읽어서 토론을 하셔야 돼요. 토론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할을 하십니다. 돌쇠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돼요. 한 명씩. 주인공인 다음에 주인공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적장이라면 적장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토론은 MUN과 똑같습니다. 모의 유엔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의 유엔은 한국 입장과 인도 입장과 미국 입장이 다 달라요. 같은 사안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모의 유엔을 하듯이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에서 봤을 때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건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를 하고 셋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당한 거다. 결의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독후감이에요. 오래 걸립니다. 책은 여러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생기고 있는 독서를 보지 않습니다. 외대본고에서는 믿지 않아요. 제목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 추천한 책일 거니까. 네가 정말 좋아했으면 네가 정말 좋아했던 책이고 분야였으면 자소서에 써라고 해요. 쓰라고. 왜 읽었는지, 어떤 변화를 줬는지 질문도 집중적으로 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세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 글을 쓸 때는 글을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그룹 속에서 내가 기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써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거에서 어떤 대회고 무슨 상을 받는데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요즘에 세상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기, 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갔어요? 동기와 과정만 쓰는 거예요. 이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노벨상 탄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만의 특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발 아파트 분양할 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심까지 5분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갈 때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지를 써줘야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동네에는 아직까지 뭐가 개발 안 됐다는 걸 자세하게 써줘야지만 그 동네가 그 동네였구나 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업자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했었어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래요.
아, 우리가 3년 동안 이 친구랑 둘이서 똑같이 동아리 활동 똑같은 거 하고 반도 똑같고 그랬는데 지원을 둘이 같이 했어요. 그러면 베꼈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잖아요. 둘이 무슨 한 사람 아니잖아요. 같은 동아리를 역할이 달라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둘 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꼭 이게 아셔야겠어요. 정성평가라는 거하고 정량평가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정성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이래서 점수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량평가가 될 수 있는 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인성 부분을 왜 안 뽑느냐. A라는 학생이 미안해 자꾸 앞에 있어서 그런 거야. 너 인성으로 착하지? 네, 착해요. 너 진짜 착해요. 옆에 있으면 넌 어때? 그러니까 전 더 착해요. 전 더 착해요. 누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성평가예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없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량평가.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 확실하냐. 왜 했고 어떻게 운영했고를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때? 이렇게 해요. 너 동아리 활동 어떻게 했니? 친구들끼리 모여서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책을 저희가 구매해서 친구들끼리 일주일에 3번을 모여서 활동을 열심히 한 동아리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네가 무슨 거에 관심 있어? 어떤 책을 구했고 어떻게 토론을 했으며 아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미래 계획만 쓰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어디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들어오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에 오시면 뭐 하겠습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찬양합니다. 무슨 동아리를 하고 졸업해서 서울대를 간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박사를 받고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무슨 장관을 하고 말년에 어디 가서 봉사를 하며 난리가 났어요. 미래 활동이 아주 찬란해요. 찬란해. 걔를 뽑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학생이 그러면 믿어줘야죠.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미래 계획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야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면 다 잘할 거예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대학 갈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재 금지사항은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단순 교과 수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의 그 우문 현답 이런 거 있죠. 너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니? 서울대 가서 너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니? 3대 바보죠. 3대 바보. 예제 있죠. 뭐 2대 가서 돈 받는 거 잘하면 안 돼요. 외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 외대국어에 와서 너 중학교 때 공부 잘했지? 바보예요. 바보. 외대국어에 온 학생 중에서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교과 수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사관 다 잘한다니까요. 그거 말고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른 퍼티큘러 탤런트를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과정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반장했던 애들이 이런 걸 씁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우리 반에 있는 갈등을 해결했고 뭐를 해결했고 반장으로서 엄청 자랑스럽잖아요. 회장으로서 해결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미안해 학생이 반장이야. 딱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있는데 두 학생이 싸우고 있어. 그래 뭐하니? 싸우고 있니? 나 반장이야. 갈등을 멈춰. 애들이 어이없어 할 거예요. 저 반장 미쳤나 보다. 또라이 아니 또라이. 불가능해요. 진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 친한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지 반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갈등 해결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쓸 때 나는 갈등을 해결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뒷담을 같이 해주면서 걔를 위로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 활동과 상관없는 꿈을 설정하는 경우 있어요. 막 학교 때는 무슨 뭐 국어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 많아요, 생각보다. 엄마에 의해서 의사 하려고 하는 엄청 많습니다. 외대부고의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99.9%가 의사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지향 아닙니다. 지양이에요. 이거는 글을 이렇게 이상하게 쓴 데는 있더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대부고에 입학 후에 ARC라는 특별활동을 통해 연구활동을 하고 미국 나사 창의력 대회에 참가하여 그래서 써놨습니다. 서울대 핵물리학과 전공으로서 미래에너지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다 미래 얘기잖아요.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걸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것만 쓰게 되면 저희가 얘는 도대체 뭐지? 평가하지 않아요. 아예 평가 항목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아리 부원들의 회의로 궁금한 분야에 대해 말하고 관련 도서를 구매해 읽어본 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고 무슨 분야를 궁금해했으며 무슨 책을 사고 무슨 생각을 공유했는지가 저희는 되게 궁금하고요. 얼마의 시간이나 걸렸는지 그걸 해결하는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쓴 경우입니다. 다음 거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는 시간 드릴게요. 길어서.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이 잘 어려우시죠? 연극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무대는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이 투영되어야 하지만 완성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스크린보다도 무대가 관객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라는 점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을 투영에 참여하면서 볼 수 있는 몰입도가 높은 연극을 창작해 올리는 연극 연출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이 자소서를 평가할 때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요.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선생님들이 아침에 7시부터 스타트하면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밤에 어떤 부장님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글이 한참처럼 들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선생님이 피곤한 게 아니라 애가 글을 너무 이상하게 썼죠. 중요한 건 한 줄이에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어와 수어를 나누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무대는 주어는 무대네요. 무대가 연출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안 씁니다.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정성을 들였을 거예요. 외대부고에 떨어진 학생이긴 하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밤에 쓰면서 밤에 그랬을 거 쓰면서 이야 나 글 진짜 잘 쓴다. 뭐 있어 보여. 이거는 부모님의 문제예요. 왜냐? 좀 읽어봐 주셨어야죠. 왜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같이 이야 잘 썼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요 가독성이 돼야 됩니다. 가독성이 돼야 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 무시하지 마세요. 애가 뭐 하면 내가 너 뭐 하고 있니? 그럼 이렇게 해요. 말하면 알아?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진짜 말하면 알아? 뭐 알지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질문 들어가면 면접관도 몰라요. 면접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뭐지? 물어보자. 그러면 저 면접관한테 말하면 알아요? 면접관 안 그럴 거잖아요. 얼마나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말하기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대상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아는 거고 전달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더 높은 레벨을 알려드릴까요? 5학년짜리 동생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엄청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글을 썼고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글은 가독성도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써야 된다. 그러면 외대부고에서는 어떤 면접에 질문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면접 문항이었습니다. 지원자는 NUN 활동에서 화학무기 사용의 국제적 사용 금지 노력 및 제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한국의 국가 상황에 대해 말해보고 당시 지원자가 담당했던 국가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만약 한국 대사를 했었다면 가장 다른 입장을 취한 국가 중에 주장 내용과 비교해 말해주시오. 속으로 지금 우리 애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모의 유엔 활동을 했다면 이 정도는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정말 여러 번 했다면 내가 주장도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알고 결의문이랑 모의 유엔이랑 똑같아요. 막 싸우다가도 결의문을 만들어서 결의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비도 해요. 로비 세션이라고 해서 로비도 하고 토론을 하면 막 내가 주장도 했지만 반론 제기하는 게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한단 말이에요. 대회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했다면 말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런 게 멋있으니까 해봐 그런 애들은 말을 못할 거예요. 지원자가 언급한 사회지도층 부조리에 관해 정약용과 로크 해석을 적용하여 어떤 부조리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각각 말해보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국민 주권과 사회 청렴성의 관계를 사례를 들어 말해보시오. 이야, 애를 반 죽이는구나. 근데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정말로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사회학에 관심이 있어서 쓴 거예요. 정약용을 썼는데 로크는 저희가 연결한 거예요. 왜? 얘 이조의 내용에서 이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저희가 그렇다면 정약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자가 제시한 환경 전문 기자의 요건이 지식, 언행, 실행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경험하거나 참여했던 경험 중에 한 가지를 사례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 지식, 언어, 실행의 요건에 필요한 이유를 각각 말해보시오. 어떤가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이 돼야 되는지. 저희 면접을 나간 학생들은 90%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꼬리 질문을 계속해요.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물어보거든요. 울고 불고 장난 아니에요. 나가면 막 울고 남학생들 그냥 멘탈 나가지 여자 학생들 엄청 울어요. 근데 많이 울면 울수록 합격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 우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말했어. 이야! 내가 다 말했어. 왠지 아십니까? 학원에서 일단은 대본을 줬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들어가면 딱 티가 나요. 애가 뭐에 말해보세요. 근데 정확하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학원에서 가르친 거는 많이 다른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다가 딱 뭔가 했던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방어하는 듯이 막 진짜 막 입 터졌어요. 머리 터졌어요. 막 이러고 환히 웃음을 줘요. 근데 그건 대본을 읊은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는 너무 좋아. 학원에서 해줬거든. 그런 애들은 나가면서 나가면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했던 학생의 합격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대부고도 참 좋은 학교는 많지만 외대부고만큼이나 좋은 학교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진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니?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주에 뭐 하고 싶어?부터 시작을 하세요. 미래에 뭐 할 것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하고 싶어를 계속 물어봐서 걔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책은 왜 읽어? 엄마가 이거 말하면 혼낼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서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초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오면 엄마 아빠의 갈등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 이상이에요. 20% 이상이에요. 학교 전체 숫자예요. 엄청 높아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두세 개만 받아볼까요? 네.